자, 이번 시간에는 5장 5절 치환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도함수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거꾸로 써서 예, 24개 공식을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또는 그걸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할 때도 쓸 수 있죠. 그런 기술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해서 부정적분, 원시함수 이것을 계산하는 기술은 크게 치환적분,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방법과 뒤에서 7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 부분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그 중에 치환적분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네. 치환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생겼어요. 인티그럴 fx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c다. 이것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24개를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변수 x가 그냥 단변수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함수였다면 gt라고 할까요? t를 변수로 하는 함수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였다면 그렇다면 대문자 f라는 함수는 x의 함수였는데 x가 gt 또 하나의 함수니까 대문자 fx라는 함수는 최종적으로 t를 변수로 하는 함수죠. 자, 그렇다면 t로 미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t로 미분하려고 하면 이게 x라는 값이 gt 이렇게 된 거니까 대문자 fx는 fgt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fgt를 t로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알고 있죠? 이것을 t로 미분해라 라고 했으니까 연쇄 법칙을 써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취급해서 그걸 가지고 바깥쪽의 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gt는 x라고 두었으니까 그 하나의 변수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x로 미분하면 돼요. 바깥쪽에 있는 대문자 f를. 그렇죠? 근데 연쇄 법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던 그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이제 최종 변수 t를 가지고 gt를 미분하는 거예요. 즉 x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티그럴 fx dx가 대문자 f 플러스 c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문자 f를 x로 미분하면 소문자 f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문자 f를 x로 미분한 이 값은 소문자 fx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fx 곱하기 g'(t) 이렇게 된 거고 이 안에 있는 x는 gt하고 같았으니까 fx는 fgt.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g't가 곱해진 거죠. 해서 전체는 fgt, g't.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얘기하는 게 뭐냐? 다시 볼까요? 대문자 f라는 함수를 t를 변수로 미분했더니 fgt, g't가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드로잉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f를 t로 미분해서 fgt, g't가 됐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fgt, g't를 t로 적분하면 fx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상황을 적분기호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 해서 인티그럴 fgt g't dt t로 적분하면 그렇죠? 대문자 f 플러스 c다. 이렇게 쓰기로 했지요. 이런 기호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인티그럴 fx dx는 f 플러스 c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f 플러스 c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인티그럴 fx dx죠. 해서 인티그럴 fx dx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드로잉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복잡해 보이는 인티그럴 fgt g'(t) dt 이 적분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티그럴 fx dx하고 같은 거였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 복잡해 보이는 이 적분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이 적분으로 바꾸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치환적분이다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치환적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라는 걸 알아둬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합성되어서 이 안에 복잡해 보이는 함수 GT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GT가 하나의 변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GT를 하나의 변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한 함수 GT를 X라고 하나의 변수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치환하면 X하고 GT하고 같으니까 당연히 같았으니까 그것들의 미분 길이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X의 미분과 GT의 미분이 같아야 되는데 X의 미분은 dx, GT의 미분은 G'(t) dt. 우리 미분 파트에서 다 연습했죠. 그래서 dx가 G'(t) dt 하고 바뀌어요. 자, 그럼 드로잉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복잡해 보이는 함수를 x라고 치환했더니 옆에 있던 G'(t) dt가 dx라고 바뀌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치환적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복잡한 함수 gt를 x라고 치환하고 치환하면 x와 gt가 같았으니까 그것들의 미분끼리도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dx와 g't가 같다. 그렇죠? 해서 gt는 x라고 바꾸고 g't dt는 dx라고 바꾸면 우리가 아는 적분으로 바뀐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치환적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 바로 이제 뒤에 가서 부분적분이란 기술도 배울 텐데 그렇다면 기술을 여러 개 배우면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치환적분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판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예, 간단합니다. 당연히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치환하고 싶어요. GT. 그렇다면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내가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은 그 함수의 미분이 옆에 곱해져 있어야 돼요. gt를 바꾸고 싶다. 그 옆에 gt의 미분 g'(t) dt 이게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치환적분 기술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가볼까요? 자, 그러면 치환적분이라는 기술을 배웠으니까 이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 예제 1번 볼까요? 인티그럴 x의 3승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 dx. 여기 보세요. 코사인 하는 거 안쪽에 보니까 x의 4승 플러스 2라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게 그냥 하나의 변수였으면 좋겠다.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근데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이것의 미분이 있는가를 판정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의 미분은 이걸 미분하면 4x의 3승 곱하기 변수 x니까 dx 해서 4x의 3승 dx인데 옆에 보니까 x의 3승 dx는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4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4 곱해두고 밖에다가 4분의 1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상수는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죠. 예, 함수 부분만 있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3승 곱하기 dx가 있어요. 그럼 치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치환 적분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치환 적분을 씁니다. x의 4승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면 미분끼리 같다. x의 4승 플러스 2의 미분, 도함수 4x 3승 곱하기 독립변수 역할하는 x의 미분 dx. 그렇죠? 자, 그렇다면 t의 미분하는 것은 이제 dt. 간단하죠? 예,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럼 여기서 x의 3승 dx가 적분기호 안에 있으니까 그 값은 4로 나누면 4분의 dt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치환 적분을 씁니다. 인티그럴 x의 3승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 dx는 x의 4승 플러스 2는 t라고 났으니까 이건 코사인 t로 바뀌었고, 그렇죠? 그리고 x의 3승 곱하기 dx는 4분의 dt로 바뀌었고, 그렇죠? 예, 이제 변수를 t로 표현한 거니까 우리가 아는 적분이네요. 코사인 t를 적분하면 되네요. 변수 t로. 그렇죠? 코사인 t 적분하면 사인 t. 그래서 전체는 4분의 1 상수니까 그냥 곱해주고 4분의 1 사인 t. 부정적분이죠. 다 됐으니까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변수가 t로 표현된 거니까 처음에 있는 변수는 x로 표현된 거였어요. 다시 x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t를 원래대로 x의 4승 플러스 2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네요. 답은 4분의 sin x 4승 플러스 2 플러스 c.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가볼까요? 예, 기본 예제. 자, 여기처럼 인티그럴 코사인 5x dx가 뭐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답을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안에 있는 5x를 하나의 변수로 치환하고 싶어요. 그렇죠? 미분이 옆에 있는가 보면 되는데 5x의 미분은 5dx. 그러면 5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dx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고 싶은 값이 1차 함수면 무조건 치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x를 t로 치환했어요. 미분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5x의 미분 5dx, t의 미분 dt가 같다. 그렇죠? 그럼 적분기호 안에 dx가 있었으니까 5로 나누면 5분의 dt. 그렇죠? 이제 바꿉니다. 인티그럴 코사인 5x dx는 5xt로 바꿨으니까 코사인 t. 그럼 dx는 5분의 1 곱하기 dt. 다 됐죠? 코사인 적분해주면 사인. 그렇죠? 5분의 1은 그냥 곱하고 해서 5분의 사인 t.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c. 적분상수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다 됐죠? 이제 원래 변수 x로 바꾸는 작업. t는 5x. 그렇다면 5분의 사인 5x 플러스 c.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지만, 예, 코사인 5x 그러면 코사인 어쩌고라고 생각하고, 예, 1차 함수니까 그냥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고, 예, 그리고 적분해서 사인 어쩌고 똑같이 써주고, 예, 이 어쩌고라는 것을 미분한 값, 예, 그 값을 역술취해서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sin 5x를 적분하면 예, 5로 나눠서 5분의 sin 5x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미분하는 과정을 거꾸로 한 거예요. sin 어쩌고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근데 어쩌고 미분하면 5. 없어져야 되니까 앞에 5분의 1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 교재 예제 2번. 예. 인티그럴 루트 2x 플러스 1dx를 구해라 그랬어요. 루트 안에 1차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바꿀 수 있다고 했죠. t라고 치환하고 그럼 미분끼리 같아야 된다. 2x 플러스 1의
미분한 거 2, 거기다가 dx, 2dx, t의 미분 dt. 그렇죠? 그럼 dx는 나눠서 2분의 dt. 그렇죠? 그렇다면 인티그럴 루트 2x 플러스 1dx라는 값은 루트 안에 거 t로 놨으니까 루트 t, dx는 2분의 dt. 다 됐죠? 예, 루트 t, 예, 변수 하나로 바꿨고, 루트는 2분의 1승. 예, 그럼 연습됐죠? 2분의 1에 1 더하면 2분의 3, 분의 승수도 2분의 1에 1 더하면 2분의 3승.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의 3분의 2분의 3승. 다 됐죠? 거기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어요. 예, 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정리하고, 예, 그렇다면 3분의 t의 2분의 3승 플러스 c,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그런데 t를 원래대로 바꿔주게 되면 3분의 2x 플러스 1의 2분의 3승. 다 됐죠? 적분상수 c.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여러분 교재 예제 6번. 인티그럴 텐전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예.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치환적분을 이용한 건데, 예,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우리 공식으로 유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래서 분자에 마이너스 사인 x라고 바꿨다면 원래 있던 게 플러스 사인 x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두니까 분자에 있던 마이너스 사인 x는 우리가 알듯이 코사인 x를 미분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부호를 끄집어내니까 인티그럴 그 안에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의 도함수 이렇게 표현됐죠.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거 24개 공식 중에 하나죠. fx분의 f'x. 그걸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fx.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분모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 됐으니까 적분상수 C. 어려운 거 없죠?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답을 구한 건데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1은 로그 뒤로 가서 승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승. 그러면 코사인 x의 마이너스 1승인데 그것은 코사인 x 분의 1. 그렇죠? 코사인 x 분의 1은 시컨트 x. 그러니까 이 답은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결국은 텐전트 x를 코사인 x 분의 사인 x다 이렇게 두고 우리 치환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치환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사인 x를 t다 이렇게 치환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그 과정을 그냥 그대로 써서 우리 공식으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되는 편한 쪽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한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8번 볼까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3-5x의 제곱 분의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정적분이죠? 예, 당연히 연속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분모에 3-5x가 있어요. 0 되는 곳은 x가 5분의 3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구간은 1부터 2까지니까 5분의 3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구간 안에 0 되는 곳 없으니까 연속이고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시함수 부정적분을 계산할 텐데 이제 치환법을 써서 기술을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모가 어쩌고라고 되어 있는데 1차식이에요. 치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쩌고의 제곱분의 1 하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해서 3-5x를 t라고 치환합니다. 자, 그럼 미분끼리 같아야 돼요. 그러면 3-5x의 미분 마이너스 5dx, t의 미분 dt.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적분이에요. 그렇다면 변수가 t로 바뀌었으니까 x가 움직인 구간이 t가 움직인 구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x가 1일 때부터 x가 2일 때까지 움직였으니까 예, t가 어떻게 움직이나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x가 1이면 x가 1 여기 대입할까요? 그렇다면 3-5 곱하기 1 3-5 t는 -2 그렇죠? x가 2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3-10 -7 해서 t는 -7 그렇죠? 자 그렇다면 t의 범위는 -2부터 -7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럼 순서 맞춰주면 됩니다. 예, 아래쪽 구간, 위쪽 구간 그대로 똑같이 바꾼 대로 맞춰줘야 돼요. 자, 해서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3-5x의 제곱분의 dx 이거는 인티그럴 범위부터 1일 때는 t가 -2였고 맞춘 거예요. 2일 때는 t가 -7이었고 이렇게 맞춰서 됐죠? 자, 그러면 3-5x는 t라고 바꿨으니까 적분할 함수는 t제곱분의 1. 그렇죠? 그리고 dx 남았는데 dx는 여기 -5로 나눠주면 -5분의 dt. 그래서 -5분의 1 나가고 dt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드로잉 지워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 t제곱분의 1, 변수는 t입니다. 무엇을 미분하면 t제곱분의 1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t분의 1, t의 -1승 미분해 봤어요. 그렇죠? -1 나가고 -1에서 1 빼면 -2승. 그렇죠? 즉 t분의 1을 미분하면 -t제곱분의 1. 그러니까 t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t분의 1.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하고 적분하면 t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는 5분의 1만 갖다 쓰면 되고 그렇죠? 범위는 -2부터 -7까지였어요. 그러면 -7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걸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7 대입하면 -7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뺄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5분의 1은 앞에 있었고 통분하면 2, 7이 14, 14로 통분하면 이렇게 곱해서 앞에 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2. 그렇죠? 예, 이렇게 곱해서 예, 뒤에 건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7. 그렇죠? -2하고 7 더하면 5니까 앞에 있는 5분의 하는 것하고 이렇게 예, 약분돼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요것만 남았죠. 답은 14분의 1이다. 아주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환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내가 어떤 복잡한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다. 그 옆에 그 함수에 미분이 곱해져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게 정적분이면 구간까지 새로 바꾼 변수로 바꿔준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치환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 우리 대칭성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구간이 -a부터 +a까지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죠. 예, 이렇게 대칭인 구간에 정의된 함수가 있다. 근데 그 함수가 연속이다. 그럼 적분 가능하다. 그때 그 함수의 적분을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모양은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생겼어요. 대칭인 모양이니까 당연히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나눠봅니다. 인티그럴 -a부터 0까지 fx dx하고 정적분 성질이죠. 다시 0에서 이어져서 0부터 a까지 fx dx 두 개 더하면 당연히 -a부터 a까지 그렇죠? 네, 정적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왼쪽 적분, 오른쪽 적분 -a만 a하고 비교해서 부호가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로 쉽게 -x를 t라고 치환해 봅니다. 그렇다면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dx는 dt.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적분은 바꿔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니까 범위 바뀌어요. x가 마이너스 a다 그러면 t는 부호 다르지요? 플러스 a. x가 0이다 그러면 0은 부호를 바꿔도 0이지요. 0까지 바꿔놨고 fx인데 x는 마이너스 t. 그렇죠? 그리고 dx인데 dx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dt 해서 마이너스 dt. 그렇죠? 자, 그러고 나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적분, 구간의 순서를 바꾸고 사라지면 돼요. 그렇죠? 그럼 a부터 0까지니까 바꿔서 0부터 a까지. 그럼 마이너스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거 f-t dt. 그렇죠? 예, 이제 정적분 성질 중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변수는 정적분에서는 역할을 못한다. 그렇죠? 그럼 t를 x라고 바꿔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정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t를 x로 바꿨어요. f-x dx. 똑같죠? 예, 이렇게 됐네요. 자, 드로잉 지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 적분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앞에 거 바꿔놨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 마이너스 x dx 플러스 뒤에 건 그대로 써요.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적분 구간이 같아졌네요.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합에 대해서 정적분이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있으니까 다시 합해 놓을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두 개를 합하면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이제 피적분 함수가 f-x와 fx를 더한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을 잘 보세요. 이 결론의 모양을 보니까 fx라는 함수가 있고 독립변수 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로 바꿨을 때의 함수 f-x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목처럼 대칭성하고 얘기한 것은 우리 어떤 함수가 대칭이다라는 걸 조사할 때 우리 미분 파트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대칭성을 조사했었죠. 예, 그럴 때 우함수다, 기함수다라는 걸 판정했었어요. 우함수는 그래프가 y축의 대칭, 기함수는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우함수다, 기함수다 판정할 때 fx와 f-x를 비교했죠. fx하고 f-x하고 같으면 우함수. 그렇죠? 그런데 f-x가 fx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fx 부호가 바뀌면 그러면 기함수. 그렇죠? 예, 이렇게 판정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결론을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다가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fx가 우함수다 그러면 f-x가 fx하고 같으니까 같은 거 두 개 더한 거죠? 2fx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결국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와 fx를 더한 건데 그게 2배의 fx니까 2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 반쪽 적분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 반쪽 적분의 2배를 하면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요. 예, 대칭이다. 그런데 얘가 우함수다. 예,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반쪽만 해서 2배.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fx가 기함수면 f-x와 fx는 서로 부호만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하면 0함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0함수의 정적분이 0이다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이렇게 두 개 더한 건데 안쪽에 p적분 함수가 0함수가 됐으니까 0의 정적분
0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풀어보고, 예, 우함수 하나, 기함수 하나, 예, 예제를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제 10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의 6승 플러스 1 dx를 구해라. 대칭 구간이지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대칭 구간이죠. 자, 그런데 x의 6승 플러스 1, 예, 짝수승 가지고 표현됐으니까 x를 마이너스 x라고 바꿔도 짝수승하면 x를 가지고 계산한 것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해서 우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유도한 대로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의 6승 플러스 1 dx 전체 정적분은 전체 계산 안 해도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x의 6승 플러스 1 dx 반쪽 적분만 계산해도 예,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반쪽 적분의 2배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반쪽만 계산합니다. x의 6승 플러스 1 연속이지요. 원시함수만 찾으면 되죠. 예, 원시함수 x의 6승 적분하면 7분의 x의 7승 1을 적분하면 x 그렇죠? 그럼 0부터 2까지 대입합니다.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한 건 7승도 1승도 0이죠? 2 대입한 것만 남죠? 예, 앞에 2배 있었고 해서 2 대입한 거는 7분의 2의 7승 플러스 2 거기다 2배 하면 됩니다. 2의 7승 2의 5승이 32니까 2배씩 가면 64, 128 그렇죠? 그럼 7분의 128 그렇죠? 거기다가 2 더했어요. 그렇죠? 7로 통분하면 2, 7이 14 그렇죠? 그럼 14하고 128하고 예, 더했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더하면 예, 130, 142가 되네요. 그렇죠? 142. 그렇다면 앞에 2배가 있으니까 142, 2 곱하면 284 해서 답은 7분의 284.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기함수인 경우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분의 텐전트 x dx 이렇게. 자, 당연히 여기 분모를 보면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 x의 짝수승하고 1을 더해줬으니까 1 이상이 돼요.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곳 없어요. 그래서 연속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텐전트 x라는 것도 연속이 돼야 이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이니까 텐전트의 그래프는 전체 범위에서 연속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속이 되는 범위인가를 체크해 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원점이에요. 그럼 처음에 끊기는 데가 2분의 파이죠. 그렇죠? 2분의 파이에서 처음 끊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죠. 이쪽도 예, 이렇게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처음 끊겨요. 그렇죠? 예,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예, 이게 반복이 되죠. 그렇죠? 파이마다 한 번씩 반복돼요. 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게 대표 구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텐전트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예. 해서 텐전트는 처음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장 먼저 끊기는 곳이 2분의 파이. 왼쪽은 가장 먼저 끊기는 곳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파이는 3.141596 어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은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은 여기 끊기지 않는 곳에 있어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예. 해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예, 텐전트가 끊기지 않습니다. 예, 드로잉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예, 텐전트의 그래프가 예, 0부터 해서 이렇게 한 주기만 그리면 2분의 파이에서 끊기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끊기고 이렇게 되는데 예, 마이너스 1은 이쯤에 플러스 1은 이쯤에 있어서 텐전트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끊기지 않았다. 연속이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함수는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안 하고 적분 가능이니까 무엇을 미분하면 이 값을 얻을 수 있을까?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4승분의 텐전트 x. 이걸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서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4승분의 텐전트 x 미분해서 이것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계산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배웠던 기술을 쓰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칭 구간이죠. 그렇죠? 해서 이 적분 구간이 첫 번째 대칭 구간이다 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은 짝수승으로만 구성되었으니까 우함수. 그렇죠? 그런데 분자에 있는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기함수. 그렇죠? 코사인은 우함수, 사인은 기함수. 그래서 우함수분의 기함수는 전체 기함수.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우함수분의 기함수 해서 전체는 기함수. 그렇죠? x를 마이너스 x라고 바꾸면 우함수는 안 바뀌지만 기함수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죠? 해서 전체는 기함수.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가 내가 적분할 함수가 기함수다라는 걸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 구간 첫 번째, 기함수 두 번째. 됐죠? 그리고 이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적분 값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연속인 걸 체크했죠? 분모는 0 되는 곳이 없으니까 분모 때문에 끊기는 곳은 없다. 그럼 연속인가 아닌가는 분자가 결정하는데 텐전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연속이다. 2분의 파이를 넘어서면 거기 불연속점 2분의 파이인 곳이 있다. 그렇죠? 하지만 2분의 파이까지는 안 갔으니까 1까지만 갔으니까 그렇다면 불연속인 곳은 없다. 연속이다. 왼쪽으로도 마이너스 1까지만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안 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불연속되는 곳까지는 안 갔다. 연속이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해서 이 구간에서는 연속이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체크됐으니까 앞에 있는 기술을 쓸 수 있죠? 대칭 구간이고 기함수인데 값이 존재하는 경우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값은 무조건 0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해됐죠? 세 번째 연속이다라는 건 이것 값이 있다라는 걸 체크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0이다라는 것은 대칭 구간과 기함수 두 가지 조건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정적분, 어쨌든 그 부정적분 계산하는 기술을 아직 다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 약간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 부피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응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서 그 부정적분 계산하는 기술을 마저 배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